옛날 조선시대 깊은 산골에 솔빛 마을이라는 아름다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사계절 내내 소나무 숲이 푸르러 그런 이름이 붙었지요.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은 대대로 명망 높은 김씨 가문의 저택이었습니다. 높은 담장과 웅장한 대문은 가문의 위세를 보여주었지만 그 안에서는 근심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가문의 주인인 김대감에게는 큰 골칫거리가 있었으니 바로 가문의 장남인 28살 김지훈이었습니다. 지훈은 학문에는 뜻이 없고 밤낮으로 주색잡기에 빠져 가문의 재산을 탕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밤새 기생집에서 술을 마시고 새벽이 되어서야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놈, 지훈아. 또 밤새 주막에서 살다시피 했느냐? 내게서 풍기는 술 냄새와 값싼본 냄새가 이 집안 전체를 더럽히고 있다. 아버님, 뭘 그리 야단이십니까? 사내대장부가 친구들과 어울려 술 한잔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여보, 한 달 뒤면 이씨 가문의 채원아 씨와 혼례를 치러야 할 아이입니다. 이런 꼴로 어찌 새신랑이 되겠어요? 혼례는 대충 치르면 그만 아닙니까? 저에겐 그런 것보다 벗들과의 의리가 더 중요합니다. 이 불효막심한 놈. 당장 내 눈앞에서 썩 꺼지지 못할까? 며칠 후 가문에는 더 큰 재앙이 닥쳤습니다. 지훈이 노름빚을 갚기 위해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가보가 담긴 보물함을 담보로 잡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뭐라고? 가문의 상징과도 같은 보물함을 노름빚에 넘겨? 설상가상으로 지훈은 그 길로 종적을 감추어 버렸습니다. 혼례를 코앞에 두고 신랑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이씨 가문에 전해졌고 이씨 가문의 어른은 당장 김대감을 찾아와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모욕이 어디 있어? 이미 온 동네에 혼례 소문이 파다한데 신랑이 도망을 쳤. 우리 가문을 뭘로 보는 것이오? 죄송합니다. 이 늙은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식을 잘못 가르친 제 불찰입니다.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오. 혼례는 예정대로 치러야겠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방법을 찾으시오. 김대감 부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신랑 없는 혼례를 치러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 그때 대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인마님, 머스민 선우가 찾아뵙기를 청하옵니다. 25의 건장한 청년 선우는 10년째 김씨 가문에서 일해온 충직한 머슴이었습니다. 김대감 부부는 그를 친자식처럼 아꼈습니다. 주인마님, 집안에 큰일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선우야, 이제 우리 집안은 끝났다. 가문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어. 마님, 그리 쉽게 포기하지 마시옵소서. 제가 도울 방법이 있다면? 내가 무엇을 도울 수 있겠느냐? 신랑이 없는데. 만약 다른 사람이 신랑 노릇을 한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순간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대감 부부는 선우를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선우야, 너 설마 내가 지훈이 대신 혼례를 치르겠다는 말이냐? 네, 마님. 제가 지훈 도련님을 대신하여 혼례를 치르겠습니다. 머슴이 양반 도련님을 대신해 혼례를 치른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들키기라도 한다면 가문 전체가 멸문지화를 당할 수도 있는 대역죄였습니다. 선우야, 그건 너무 위험한 일이다. 만약 발각되면 너는 물론이고 우리 집안까지 큰 화를 당할 것이다. 주인어른께서 저를 거두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갚고 싶습니다. 모든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선우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부모를 잃고 떠돌던 자신을 거두어주고 친자식처럼 대해준 김대감 부부의 은혜를 갚을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어찌하겠느냐? 지훈이와 내 목소리는 다르지 않느냐?
오랫동안 도련님을 곁에서 모셨기에 목소리를 흉내낼 수 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로 아버님, 걱정 마십시오. 지훈과 똑같은 목소리에 김대감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것이 유일한 희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가문의 운명을 건 위험한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우는 지훈의 옷을 입고 말투와 걸음걸이를 익혔습니다. 혼례를 며칠 앞두고 선우는 김대감과 함께 일시 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신부가 될 20살의 채원아 씨와 그 가족들을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께 인사 올립니다. 김지훈입니다. 선우의 예의 바른 모습에 이씨가주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 후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 신부 채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총명함이 엿보이는 여인이었습니다. 선우는 첫눈에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겼지만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애써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도련님, 전에 뵈었을 때와는 사뭇 다른 분 같으십니다. 채원의 말에 선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말씀이십니까? 훨씬 더 진중하고 성실해 보이십니다. 예전에는 어딘가 경박해 보이셨는데 몸이 아프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아쉽게 부끄럽지 않은 지아비가 되겠습니다. 선우의 진심 어린 대답에 채원은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 선우의 마음은 더욱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드디어 혼례 당일이 밝았습니다. 선우는 화려한 신랑 예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영락없는 양반 도련님의 모습이었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씨 댁에 도착하여 본격적인 혼례 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우와 채원은 서로에게 절을 올리고 마지막으로 술잔을 나누는 합할례를 거행했습니다. 두 사람이 부부의 연을 맺는 바로 그 순간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인 하나가 다급하게 뛰어들어오며 외쳤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김씨 댁에 예물이 담긴 함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순식간에 혼례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귀중한 예물이 사라졌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아무래도 신랑을 조사해 봐야겠소? 김지훈 도령이 요즘 노름비디 많다는 소문이 파다하지 않소? 사람들의 의심의 눈초리는 모두 신랑인 선우에게로 향했습니다. 선우는 억울했지만 자신의 정체가 탈로 날까 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일은 관아에 알려졌고 조사를 위해 관리가 파견되었습니다. 박지훈은 어디 있느냐? 내가 예물함을 훔쳤다는 혐의가 있다. 일단 관아로 압송해야겠다.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선우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관리는 그를 결박했습니다. 화려한 혼례복을 입은 채 죄인이 되어 끌려가는 기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신랑님, 채원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될 사람이 도둑으로 몰려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씨, 걱정 마시오. 저는 결백합니다. 이것은 분명 오해일 것입니다. 선우의 진실한 눈빛을 본 순간 채원의 마음속에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신랑님을 믿습니다. 신랑님은 그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채원의 믿음 어린 말 한마디에 선우는 큰 감동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고 그는 차가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편 채원은 선우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와 김대감을 설득하여 마침 이 고을에 와 있던 암행 감찰관 강민혁에게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정의의 호랑이라 불리는 강 감찰관은 명철하고 공정한 수사로 이름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피고 직접 김씨 댁을 조사하며 작은 단서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김지훈을 대령하라. 감옥에서 나온 선우는 수척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강직했습니다. 강 감찰관은 오랜 경험으로 사람의 진심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네가 정말 예물함을 훔치지 않았느냐? 네. 감찰관 나리. 하늘의 맹세코 저는 죄가 없습니다. 내 눈빛을 보니 거짓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구나. 허나, 무언가 숨기는 것이 있는 듯하다. 솔직히 고하거라. 선우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저는 김지훈 도련님이 아닙니다. 저는 김씨 댁의 머슴인 선우입니다. 선우의 충격적인 고백에 강 감찰관은 놀랐지만 이내 사건의 전말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즉시 도망친 진짜 김지훈을 수배하라고 명했습니다. 며칠 후 인근 기생집에서 술에 취해 있던 진짜 김지훈이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조사 과정에서 예물함을 훔친 범인이 바로 지훈과 그의 노름꾼 친구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불효막심한 놈. 네가 어찌 가문의 보물에 손을 댈 수 있단 말이냐? 아버지.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빚쟁이들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선우는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강 감찰관은 선우의 신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선우야, 내 성씨가 무엇인지 아느냐? 저는 성씨가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머슴으로 자랐습니다. 너는 20년 전 영모 누명을 쓰고 멸문당한 정씨 가문의 유일한 후손이다. 그리고 그 영모 사건은 최근 억울한 누명이었음이 밝혀졌다. 하늘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천한 머슴이 아니라 억울하게 몰락한 명문가의 후손이었다는 사실에. 내 진짜 이름은 정선우다. 이제 너는 죄인도 머슴도 아니다. 떳떳한 양반 가문의 후손이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정선우는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채원이었습니다. 선우님. 아니, 정선우님. 채원아 씨. 면목이 없습니다. 거짓으로 혼례를 치렀으니 아닙니다. 오히려 다행인거려. 만약 진짜 김지훈과 혼인했다면 제 인생은 평생 불행했을 겁니다. 채원의 말에 정선우는 놀랐습니다. 신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게는 선우님의 진실하고 선한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기이한 인연으로 시작되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진실한 사랑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김대감 부부와 이씨 가문도 정선우를 진짜 사위로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온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다시 성대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혼례 후 정선우는 밤낮으로 학문에 매진하여 몇 년 뒤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그는 관리가 된 후에도 청렴하고 공정한 자세로 백성들을 위해 일했으며 특히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돕는 데 앞장섰습니다. 채원과의 사이에서는 총명한 아들딸을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머슴이었던 정선우는 높은 벼슬에 올라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밤, 정선우는 아내 채원과 함께 달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인, 우리의 인연은 참으로 기이하지 않소. 그러게요. 하지만 그 기이한 인연 덕분에 지금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겠지요.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이었나 봅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신분이 아니라 그 마음과 행동에 있다는 것을 그들의 삶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